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네. 지난달 9일 그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인데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 수감된 신인척은 이번에 오촌 조카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총 3명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당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 놀랍지도 않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 수사의 깔끝은 진짜 주인공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가지인가요? 네, 총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 대표적으로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고 이 채용 비리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대금을 청구 소송을 벌여서 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받았던 혐의고 네. 이번에 추가된 게 소송에서 이긴 뒤에 공사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에 이혼을 했었는데 이 이혼이 35억 원 등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 거다라고 보고 네.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검찰이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그 저번에는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네. 판단이 바뀐 이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신종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또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건강 문제가 좀 쟁점이 됐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는 조모 씨가 불출석을 했었죠. 당시에도 예, 건강상의 이유로 기각이 됐었는데요. 네. 이날 6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서도 허리 등 몸이 안 좋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혐의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검찰은 반면에 이 조 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을 피할 만큼 건강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도 뭐 보도 쏟아낸 바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선일보는 부재였지만 조국 동생의 허리 디스크 쇼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채널 A 등도 조국 동생 혼자 걷고 화장실 가고 그런 디스크 환자 처음 등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요지를 요약해 보면 뭐 혼자 걸어서 구급차에도 올라탔고 구급차 안에서 전화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고 커피도 직접 사서 마셨고 또 병실에서는 뭐 담배를 피우다가 뭐 욕설과 함께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다. 뭐 건달이 입원한 줄 알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막 그런 보도까지 있어요. 예, 엄청 쏟아졌었는데 사실 한마디로 꾀병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네. 정리를 하면. 예, 그런 프레임이었죠. 진실은 뭡니까?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그래요? 당사자나 예. 보호자 또 병원 관계자 등의 이제 추가적인 그 멘트들을 보면은 인터뷰 네. 보도에서는 부인이 됐고요. 예. 실제로 이제 대학병원 소견서를 보면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이제 A 대학병원 소견서가 있고 예. 다른 병원에도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 3, 4번, 4, 5번 간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척수 병증 등 소견서가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 경추 간판 탈출증 이런 게 이제 디스크 네네,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한국당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네, 뭐 여러 명이 있던데 네, 여러 명이 있었죠. 박찬주 전 대장은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아니라 보류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당시 보도들을 보면은 1호 영입 인재가 이제 취소됐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 이번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기자들과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에 보면은 영입 취소가 무슨 말이냐. 오늘은 그러니까 이날이었죠. 이날은 경제에 주력한 인재 영입 첫 번째 행사였고 앞으로 네. 안보 부분 인재들에 대한 말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에서도 배제한 게 아니라 정말 귀한 분이지 않느냐 다시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 배제라뇨 하면서 아주 강하게 부인을 상당히 그랬죠. 네, 눈길을 끌던데 아이고 뭐 네. 그건 뭐 좀 기다려 보면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네네. 그러면 그거 말고 눈에 띄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행사장에서도 한국당이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거론되었던 이슈가 상식인데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네.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 당시에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MBC 및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이게 당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바 있죠. 그랬죠. 또 민주언론시민연합 또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렇게 평한 바 있습니다. 낙하산 사장 퇴출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무분별한 징계를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시청자마저 탄압하고 있다. 이제 노조 탄압의 주범으로 뽑혔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가장 좀 뭐 크게 볼 수 있는 게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등이 세월호 참사 언론 책임자라고 해서 지목을 한 바 있습니다. 음흠. 세월호 특조위의 출석 명령을 수차례 거부하였고 이미 네. 동행 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근데 한국당은 왜 이진숙 전 사장을 영입을 했대요? 황교안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요. 네. 흔들림 없이 바른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써온 여성이라고 했고요. 예. 네, 보도 자료를 보면 네. 공영방송을 앞세워 편파 보도, 불공정 보도를 일삼아온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실태를 낱낱이 알리고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영입했다. 음흠. 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의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 공정 언론 보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언론의 그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이른바 김재철의 입 이렇게 이제 불렸던 분인데 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특보 아닌가요? 언론 홍보 특보로 7월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이제 같이 또 이제 같은 당에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또 뭐 김장겸 전 사장도 뭐 출마를 노렸기도 했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가보죠. 네, 법무부의 새 공보 훈령이 좀 논란입니다. 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훈령을 제정을 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 혐의 사실과 수사 경위, 수사 상황을 비롯해서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건 관계인의 실명도 공개할 수 없고 예. 공개 소환은 금지되고 이제 포토라인이 폐지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이 일체 허용되지 않게 되고요. 네.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참고로 이 법무부 훈령은 검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제 오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네. 핵심은 결국은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금지한다. 이 부분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사건 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를 이 등 언론기관 종사자를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언론계는 좀 반발하고 있죠. 네, 일단 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서 네. 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언론 네. 통제 시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예. 이제 오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칫 좀 이 언론사들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한 그 언론사들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네. 전국 언론노조에서도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무력화를 우려를 하면서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특히나 이제 그 명분으로 한 것 중에 인권 보호라는 명분이 옹색하다라고 했는데요. 검사도 보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일단 추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좀 진화해 나섰는데요. 예. 일단 이 출입 제한 조처를 판단하는 이 주체가 각급 검찰청의 장이다. 또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오보가 명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